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마치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남자 마냥 어디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국민들의 평균적 인식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이제 보면 안정되고 있다. 집값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들이 화를 냅니다. 제가 황태순 TV를 통해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럴까? 인지 부조화일까? 정신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정말 무능해서 참모들이, 밑에 부하들이 이렇게 저렇게 속이면 그냥 고지곧대로 믿고 따라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인가?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하나의 단초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야말로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구중궁궐에 갇혀있는,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갇혀서 어떤 민심과는 동떨어진 그야말로 저 딴 나라, 달나라에서 사는 왜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가 가로열고 가로닫고 보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집권 여당의 의원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지청구했던 그 사정에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보니까 오늘 12일 청와대를 떠나는 윤도한 전 국민소통수석, 지난해 1월 달인가 들어왔으니까 거의 한 1년 7개월 만에 이제 이번에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 원래 기자 출신이죠. 윤도한 씨가 이제 기자들에게 춘추관에 와서 이제 이임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권력형 비리가 사라졌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접하는 순간 까르르 웃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까르르 웃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017년 5월에 출범했으니까 이제 3년 3개월이 됐습니다. 2008년 2월에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가 2011년 9월이면은 대략 한 3년 한 7개월 될 그 무렵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그 말 끝나고 그 말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친형님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또 최측근인 최시중, 또 최측근인 박영준 등등등등등등이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 이 어느 정권이든 한 3년 반쯤 지나게 되면 드디어 국민들과는 완전히 유리된 채 그야말로 유체 이탈 화법을 갖다가 대통령부터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비서관, 행정관까지 다 꿈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윤도한 현은 아니죠. 바로 어제까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 1년 7개월을 갖다가 국민소통수석 홍보수석이죠. 지켜보면서 지난해 조국 사태도 봤고 또 보면은 여러 사태들을 갖다가 봐왔던 그 윤도한 씨가 권력형 비리가 사라졌다. 그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바로 오늘 김정숙 대통령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기동창인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겠다. 만약에 내가 그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목숨까지 걸겠다. 내 53억 전 재산을 털어 다 국가에 헌납하겠다. 호언장담했던 그 손혜원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 부동산 투기 맞다. 목포시청의 비밀 문건을 갖다가 슬쩍 훔쳐봐서 1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때려박은 부동산 투기 맞다. 1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윤도한 씨,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또 아직도 보면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의 회방과 방해와 그야말로 이런 등등등등의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거는 권력형 비리하고 관련이 없나요? 또 꼭 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돈이 왔다 갔다 해야만 권력형 비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30년 지인인 송철호 변호사가 이번에 7전8기에서 울산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 한마디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과 그 다음에 민정라인, 그 다음에 현재 의원이 된 황운하, 울산경찰청까지 9개 기관 등이 달라붙어서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지금 뭐 진행 중에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죠. 이거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철저한 회방과 방해 때문에 제대로 지금 몸 재판이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울산시 시장 부정선거 이거는 권력형 비리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또 하나 조국 씨도 관련돼 있던 거죠. 예, 부산 뭐 경제부시장인 가든 유재수 감찰 무마건 이거는 권력형 비리하고 관계없죠. 그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죠. 또 하나 운동권 임종석보다는 선배겠죠. 그 허윤회 씨를 갖다가 구속됐죠. 태양광 사업 이건 뭡니까? 지금 뭐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돼서 아직도 재판 진행 중인 것 이건 어느 정부보다 깨끗해서 그런가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정부 들어서 벌써 올해 있었던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거는 권력형 비리하고 상관이 없군요. 권력형 성추문이니까 성폭행이니까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할 수 있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비뚤어진 세계관, 비뚤어진 어떤 인식 때문에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면 그야말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야말로 쌍지팡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 옹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지영 씨입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 오늘 김부선 씨랑 대판 붙었습니다. 아니 공지영 씨는 내 세 번째 남편 뭐 그것도 큰 자랑이라고 내 세 번째 남편의 음란 사진을 갖고 나를 협박했는데 라고 김부선 씨를 공격했고 김부선 씨는 야 내가 언제 너를 갖다 협박했냐? 내가 너 때문에 나하고 내 저 딸이 정신적 피해 보니까 사과하라고 요청했지. 아이고 참 도끼인 객긴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또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터역하니 중간에 꼈어요. 갑자기 오늘 뭐 2018년에 나왔던 그 얘기 또 나옵니다. 뭐 저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체 어느 부위에 뭐 커다란 색깔난 점이 있다. 그거 갖고 저 공지영하고 작년 초에 공지영하고 누굽니까 그저 김부선하고 둘이 낄낄거리면서 아마 통화했던 그 내용을 또 공지영은 또 제3자에게 녹취해서 유출하고 그거 갖고도 화나고 부끄러운 줄 모릅니까? 정말로 보면 이 정권 좌파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치심이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더욱 더 나가서 오늘 기가 막힌 국민들이 오늘 요지경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를 갖다 주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야말로 뭐 저 뒤끝 장렬하면서 몸은 뭐 수석들 단톡방에서 일찍 빠졌고 제대로 뭐 이임 인사도 안 하고 나가고 그런데 보니까 저 뭐 김종민 의원인가요? 민주당이 거기서부터 사실 말 못할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또 미래통합당의 박성중 의원은 또 왜 거기 왜 낍니까? 내가 김조원이하고 내가 저 군대 동기고 내가 절친한 사이라서 잘 아는데 재혼했다. 그런데 김조원 씨가 조금 전 오후에 그런 얘기하지 마라. 나 재혼한 적 없다. 당신들이 내가 재혼했다는 말 때문에 지금 집안이 지금 파탄 지경이다. 저는 그 말 듣고 그게 왜 파탄 지경이 나죠? 김조원 씨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재혼 아니고 뭐 원래 살던 부인
그 원래 살던 부인을 갖다 뭐 박성중 의원이 몰라봤을 수 있겠네요. 근데 집이 두 채 있는 건 다 아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 한 달 가까이 온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누가 어떤 의원이 실수로 말 못할 가정사가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 미래통합당 의원이 껴서 그 재혼이다. 재혼 안 했으면 그만이지. 그거 갖고 가정 파탄 날 일이 뭐 있습니까? 오늘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혹시 김조원 전 민정수석 두 집 살림한 거 아니야?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 지금 버젓이 부인이 어차피 집 두 채인지 다 알고 지난 한 달 동안 세상에 떠들썩했는데. 그리고 그렇죠. 세상에 지금 집 몇 채 가진 사람 중에서 만약에 지금 김조원 전 민정수석 식으로 사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사정이 있겠지.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역사,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큰 죄를 저지른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 믿어지신다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5대 결격 사유에,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등등의 5가지 의무를 갖다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거기에서 위배한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했죠? 우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부터 줄줄이 그 5개, 1개, 2개, 3개 다 걸렸었어요. 거의 다.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이 아무리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고 아무리 뛰어난 인재, 천하의 인재라 할지라도 세상에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쓰지 말았어야죠. 근데 둘이 뭉술이 넘어갔거든요. 봐달라 그러고.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하면 다 빠꾸 맞는데 그거 갖다가 바로 그냥 국회 동의 없이, 보고서 채택도 없이 막 임명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들의 기강이 무너진 겁니다. 예전에 제갈공명이 무슨 머리에 흔한 얘기로 무슨 총을 맞아서 그 사람이 고립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참모였던 마속의 목을 베었겠습니까? 그 마속의 목을 하나 베물어서 가뜩이나 4분 5열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 같은 집단이었던 총나라의 기강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목을 베었던 겁니다. 그래서 읍참마속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그걸 하나도 안 지켰어요. 거기다가 이제 좀 국민들은 머쓱하니까 과거에 그거 갖고 너무 하루 다투는 건 그러니까 그 대신 너 7대 비리, 성범죄 7대 비리까지 넣어갖고 7개나 돼 기준은 낮추자. 그 다음부터는 흔한 얘기를 있으나 마나한 조건이 된 겁니다. 기강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 세력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과거 정권은 적폐로 몰아서 가혹하리만큼 잔인하리만큼 내려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한 모습 보면서 김조원 전 민정수석 또 문프 입만 열면 문프 문재인 프레지던트 문프를 달고 사는 이른바 좌파 진영의 데마고그 이론가라 내지는 선동가라 할 수 있는 공지영 씨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 셋째 남편의 음란 사진을 갖다가 김부선이가 나한테 보내면서 협박하려 했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이른바 상놈의 나라 오랑캐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놈의 나라 오랑캐 나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 빗장을 연 사람은 너도 나도 아니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신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한없이 자기 측근과 자기에게 관대했고 다른 사람 볼 거 있나요? 딸 다혜씨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보면 옛날 김어준 씨 이런 얘기했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물어봤죠. 이젠 저희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다스가 아니라 다혜는 어떻게 됐나요?